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, 이게 최근에 정말 큰 문제죠. 다주택 임대인들의 연쇄 파산 문제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현상의 핵심이랑 그 파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뭐랄까 단순히 한두 사람의 파산, 이걸 넘어서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아주 큰 사안이죠. 그렇죠. 특히 그 갭 투자, 네, 이거 실패랑 또 금리 인상이라는 아주 그냥 폭풍 같은 배경 속에서 시작된 건데, 뭐 아시겠지만 갭 투자라는 게 집값 오를 거 기대하고 전세금으로 집 사고 이런 구조잖아요. 맞아.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자기 자본 역할을 한 셈인데 근데 왜 유독 이 빌라 많이 가진 임대인들 파산이 문제가 되고, 이게 또 고스란히 임차인들,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특히 그 대한주택도시공사 HUG 있잖아요. 네, HUG, 네네. 이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임대인들 문제랑 또 너무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어려움이 막 얽혀 있어요. 그러다 보니 HUG가 이제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서 파산 절차에 주요 당사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. 그렇군요. 자료 보니까 파산 절차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들, 이분들 어려움도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서울회생법원 예를 들면 관제인 한 분이 막 100채 넘는 집을 떠안고 있다면서요. 경매나 공매 이게 막 쌓여가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 그 매각 절차 자체가 지연되는 게 큰 문제고요. 근데 더 심각한 건 관제인이 사실상 환가,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. 포기요? 아,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? 관리가 안 되죠. 그냥 방치되거나 심지어 원래 집주인, 그러니까 파산한 임대인이 다시 불법으로 점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깔세라고 하죠. 짧게 단기로 세를 줘서 또 이익을 챙기는 경우까지 있다니까. 정말 관리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. 관제인이 매각을 포기해버리면 세입자들은 진짜 더 막막해지겠네요. 파산 절차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채무가 면책된다고 해도,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안 갚아도 된다,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요. 근데 경매 신청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나 HUG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.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고요? 맞습니다. 그 대법원 사건 번호가 2022-247378. 이게 딱 그 문제인데요. 파산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게 그 대항력이라고 하잖아요. 세입자가 집주인 바뀌어도 계속 살거나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. 네네, 대항력 중요하죠. 네. 이 대항력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까지 면책 효력이 미치느냐,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. 근데 또 하급심에서는 면책 효력이 안 맺힌다 이런 판결도 나오고 있거든요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가단 5074560. 진짜요? 네. 그래서 법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정말 복잡하네요. 근데 이런 와중에도 서울회생법원이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자료에 보이더라고요. 세입자가 원하면 보증금 채권 지키려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게 돕는다거나, 또 HOG가 경매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인수 조건을 좀 바꿔주고 파산법원 매물을 온비드에 올릴 수 있게 하고요. 네, 맞아요. 어떻게든 세입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또 막혀있는 매각 절차를 좀 원활하게 하려는 시도들이죠. 특히 그 세입자한테 근저당권 설정하게 해주는 거. 이게 법률적으로는 별채권화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. 별채권화요?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? 이게 뭐냐면 파산 절차랑은 별개로 세입자가 직접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제인이 설령 매각을 포기해도 세입자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방안을 마련해주는 셈이니까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. H육이 파산 관제인한테 우리가 대신 내준 보증금 내놔라, 이렇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게 기존 파산법 체계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? 이런 의문도 있고요. 또 세입자가 그 근저당권 같은 거 등기하려면 결국 돈이 들 텐데 그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요. 와, 정말 첩첩산중이네요. 그렇죠. HUG의 구상권 청구는 파산 채권 확정 절차랑
이게 정합성이 맞냐? 이런 법리적 논란이 좀 있습니다. 일부 관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등기 비용 문제. 이거 현실적으로 세입자한테는 또 다른 부담, 장벽이 될 수 있죠. 결국 제도가 현실의 이 복잡한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 다주택 임대인 파산 문제, 단순히 갭 투자 실패나 시장 변화 이런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법률, 행정, 그리고 무엇보다 세입자 보호라는 여러 과제들이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 있네요. 법원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파산 절차의 효율성, 또 공정성, 이걸 높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 임차인들, 세입자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인가. 이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죠. 맞아요. 정말 어려운 과제죠. 자,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이 문제가 파산한 임대인 몇몇 개인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혹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주거 시스템, 더 나아가서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번 곱씹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